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3강 1번 기본획과 수와 지사자입니다. 먼저 잠깐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계획에 물리지 않으려고 잠깐 사이에 도망쳐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깐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망할 망에 도망치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한 획을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쓰기에 편하도록 이 망할 망에서 점 찍고 가로 그은 부분은 연결이 편하도록 삐치고 그 중간에 되어서 가로 그었고, 그리고 이 수물은의 모양은 이 수물은의 도망치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한 획을 결합하기에 편하도록 길게 내리긋고, 그리고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한 획과 망할망의 밑에 획을 결합해서 잠깐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잠깐사는 붙잡히지 않도록 도망치는 짧은 시간을 가리켜 일 잠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청사후가 있고, 사청사후는 잠깐사 날개일청 잠깐사 비우인데, 비우는 비 내릴 우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잠깐 날이 개었다가 잠깐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잠깐사입니다. 잠깐사가 부분 글자로 쓰이는 글자에는 지을작과 어제작과 그리고 속일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일집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모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일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모여든다는 뜻을 나타내는 들어갈 입에 한 곳을 가리키는 한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들어갈 입이 사람인 모양으로 글자를 변형하고 그 밑에 한 곳을 가리키는 한의를 결합하여 모일집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모일집은 셋이 모이는 것을 나타낸 글자로 사물이 모여들어 한 곳에 머무르니 일 모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모일집의 사람인 모양은 사람인이 아니고 들어갈 입의 변형이므로 해서는 사람인과 같지만은 전설 구부로 비교해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모일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잠깐사는 망할망이 변형한 모양의 그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한 획을 결합하고 변형하여서 잠깐사가 되었습니다. 모일집은 들어갈 입이 변형한 모양의 모여 그 뜻은 모여든다는 뜻이고, 그리고 한의를 결합해서 한 곳에 모여든다는 뜻을 나타내서 모일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지금 몇 시니 하고 시간을 물어볼 때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재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모일집 밑에 끌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모일집에 가로 그은 획을 점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끌예는 글자를 왼편으로 써가므로 쓰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변형하여 이재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재금은 세월이 흘러 모이고 이어져 끌려 와서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라는 뜻이며, 보기로 금년이 있고 금년은 이재금 해년이므로 올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이재금입니다. 이재금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을풀음과 그리고 그늘음에 쓰이고, 또 새금 날짐승 금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유의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있으나 유의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촛불이 놓여 있는데 이 책상을 기준선으로 나타내고 물건이 이 기준선의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건을 나타내는 그 획을 각각 이렇게 나타내고 그 밑에 기준선을 결합해서 소전과 대전의 글자가 되었고, 이 소전에서 가로 그은 획이 짧고 위에 있는 획이 짧고 그 밑에 있는 획이 길면은 위상이고, 이 길이가 같으면은 두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의 전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모두 위에는 물건을 가리키는
부호이고 그 밑에 기준선을 한일로 가로 그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서의 글자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와 가장 모양이 비슷하게 변형하여서 물건이 기준선의 위에 있는 것을 가리켜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위상은 물건이 기준선의 위에 있는 것을 가리켜 위라는 뜻이며 보기로 상하가 있고 상하는 위상 아래하이므로 위와 아래라는 뜻이고 또 신분이 높은 옷 어른과 신분이 낮은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위상입니다. 위상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으뜸원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금은 모일집이 그 가로그은 획이 점으로 변형하고 그리고 끌릴 예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세월이 모이고 끌려와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이재금입니다. 위상은 물건이 기준선에 위에 있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물건을 나타내는 이 부분 글자에 기준선을 나타내는 한의를 결합해서 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의 필수는 이 가로근 획 다음에 긴 가로획이 이어지므로 가로획을 먼저 하고 내리긋고 그리고 가로긋습니다. 다음은 아래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기준선이 되는 선반 아래에 옷이 걸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위상과 반대로 기준선을 가리키는 한의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물건이 있는 곳을 나타내는 부호를 결합하여 아래하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모양을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아래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아래하는 기준선의 아래에 물건이 있는 것을 가리켜 일 아래라는 뜻이며 보기로 하녀가 있고 하녀는 아래하 여자녀이므로 신분이 낮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아래하입니다. 다음은 작을소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큰 고래가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을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긋고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여덟 팔을 결합하여 작을소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갈고리 모양을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여덟 팔이 왼점과 오른점으로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작을소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작을소는 물건을 경계선으로 나누어 둘로 가르니 크기가 1, 작다는 뜻이며 보기로 소인이 있고 소인은 작을소 사람이므로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작을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래하는 기준선을 가리키는 한의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물건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부호를 결합하여 아래하가 되었습니다. 작을소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갈고리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여덟 팔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작을소가 되었습니다. 작을소와 반대되는 한자는 클대입니다. 다음은 적을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한 가마니의 쌀에서 한 돛박을 드러낸 것을 나타내어 이 한 돛박의 쌀은 가마니의 쌀보다 분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적을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작을소에 끊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한 획을 결합하였는데 여기서 끊어낸다는 것은 바로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적을소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적을소는 작은 것을 끊어내니 곧 덜어내니 그 분량이 더욱 적다는 뜻이며 보기로 소년이 있고 소년은 적을소 해년인데 이 글자에서 적을소는 나이가 적으니까 젊다는 뜻에서 젊을소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적을소입니다. 다음은 가운데중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둥근 관역의 한 가운데에 화살이 꽂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중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관역의 한 가운데에 화살이 꽂힌 것을 상영하였는데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이 둥근 모양의 관역이 입구 곧 네모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고대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 아득한 옛날에 글자를 나무판이나 대나무 쪽에 칼로 새겼는데, 이때 둥근 모양의 곡선을 새기는 것보다 고든 선분의 네모 모양으로 새기는 것이 편하였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둥근 모양은 모두 직선의 네모 모양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자원은 가운데쯤은 관역의 중심에 화살이 꽂힌 곳이 바로 가운데라는 뜻이며, 보기로 중앙이 있고 중앙은 가운데중 가운데앙이므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가운데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적을소는 작을소에 끊어낸다는 획을 결합했는데, 곧 작은 것을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더욱 적다는 뜻이고, 적을소와 반대되는 한자는 많을 다입니다. 다음은 가운데중입니다. 가운데중은 입구 모양은 둥근 관역을 상행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네모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내리근 한 획은 화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관역의 한 가운데에 들어맞는다는 뜻에서 가운데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땅 이름 곧 꿰일관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꽃감을 꼬챙이에 꿰어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땅 이름 곳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곶감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상하로 포개어서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꼬챙이를 가리키는 내리근 획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가운데중에서처럼 동그란 모양은 납작한 네모 모양으로 변형하여 상하로 포개고, 그리고 꼬챙이를 가리키는 내리근 획을 그 가운데에 결합하여 땅 이름 곧 꿰일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땅 이름 곧 꿰일관은 곶감 따위를 꼬챙이에 꿰인 것을 나타내어 이 꿰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육지의 끝부분이 꼬챙이처럼 바다로 뻗어 있는 곳에 이를 땅 이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장산곳이 있고, 장산곳은 길장 뇌산 땅 이름 곳인데 지명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땅 이름 곧 꿰일관입니다. 이 꿰일관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근심환, 병환환에서 글자의 이 위에 쓰입니다. 다음은 꿰일관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돈꾸러미의 그림이 있습니다. 꿰일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멍이 뚫릴 엽전을 상행한 부분 글자에 꾸러미로 꿰인 것을 나타내는 그 끈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꿰일관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꿰일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꿰일관은 동그란 모양의 엽전을 꾸러미에 꿰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꿰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꿰일관은 해서의 글자 모양이 말무, 없설무와 비슷하나 다른 글자이며, 꿰일관은 부분 글자로만 쓰입니다. 훈과 음은 꿰일관입니다. 꿰일관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꿰뚫을관의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땅 이름 곧 꿰일관은 곶감을 꼬챙이에 꿰인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그 곶감의 모양을 고든 선분으로 네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상하로 포개어서 나타내고, 그리고 꿰인 것을 나타내는 한 획을 내리고서 꿰일관이 되었고, 이 글자가 뜻이 파생하여 땅 이름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꿰일관입니다. 꿰일관은 동그란 모양의 구멍이 뚫린 엽전을 꾸러미에 꿰인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꿰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만 쓰입니다.